김태현의 정치쇼 3부 이어갑니다. 김종대 전 의원 그리고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제를 좀 바꿔서 요 얘기 좀 짚어볼게요. 오늘 김건희 여사 영장실질심사가 있는데 일단 결과 예측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 네. 영장이 나올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좀 나오긴 나오는데 네. 좀 시간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일단 밤에서 새벽 너무 준비한 게 많아요. 뭐 보니까 몇백 페이지 지금 PPT를 준비했다 그러고 예. 혐의가 많고 이러면 심리하고 또 김건희의 최후 진술도 있어야 되고 예. 이러다 보면 아마 날을 넘어서 그 다음 날 새벽에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발부는 될 것이다. 예, 발부된다고 봅니다. 자, 김진 의원의 예상부터 먼저 들어보죠. 발부되지 않기에는 대한민국의 상황이 예. 이미 너무 나가 있다. 그건 어떤 말씀이세요? 김건희라는 문제. 예. 김건희라는 문제가 대한민국에 4년 전부터 불거졌는데 예. 대통령 후보 때부터 그때서부터 인류 역사상 사진이 가장 많이 찍힌 여자가 영국의 다이애나 황태자비입니다. 예. 한국 역사상 언론에 이름이 가장 많이 보도된 여자가 김건희예요. 그래요?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보도가 많이 됐어요? 더 됐죠, 김건희가. 오, 대통령 5년보다 영부인 3년이 오, 예. 예. 대통령 그건 이제 공식적인 거 뭐 이런 거니까 예, 지금은 예. 이제 거의 언론이 뭐 김건희를 도배를 하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김건희라는 존재가 한국 사회의 어떤 도덕 체계나 또는 일반 국민들의 심리적인 상황 속이나 예. 그리고 이제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경과 엮어져 가지고 어떤 권력이 국민을 침탈한 문제까지 불거져 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 빼도 막도 못하는 녹취록 증거들이 계속 다 나왔잖아요. 예. 오늘 아침 언론 보도에 따르면 3억 원을 차명 계좌 김범수 전 아나운서의 계좌에 3억 원을 집어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그 기록까지 그리고 이제 그 통화 미래에셋 통화 기록까지 다 나오고 다 나오고 이제 서희건설까지 등장했잖아요. 서희건설까지 등장하고 뭐 건진법사 통일교 전체 16개의 혐의 중에서 3개만을 뒤졌는데도 이렇게 나오는 상태 플러스 설사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는 없는 거니까 증거인멸의 염려가 사실상 없다 하더라도 범죄의 엄청난 중대성과 한국 사회에 미치는 충격 그리고 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 안 나올 수가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저는 뭐 발부되지 않는 상황을 상상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지금 영장 구속된 혐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다음 명태균 공천 개입, 그다음에 정확하게 말하면 명태균 씨한테 무상으로 여론조사 제공받은 거 그거죠. 정확하게 정치자금법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건진법사를 통해서 통일교 관련 청탁받고 뭐 다이아몬드 목걸이 또 뭐 있죠? 샤넬백. 그다음에 인삼차 요거 시계 뭐 이런 겁니다. 뭐가 제일 중하다고 보세요? 이 운명을 가를? 글쎄 뭐 하도 많아가지고 이렇게 일단 16개에서 3개 들어갔어요 지금. 아니 저는 지금 언론에서 사라진 집사 게이트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이번에는 안 들어갔지만. 그런데 이번에는 안 들어갔죠. 김건희 구속에 앞서가지고 오늘 들어오는 집사. 두 가지 사실을 일단 체크해봐야겠습니다. 그 이전에 블랙펄 인베스트의 이종호 대표 구속입니다. 이거는 김건희한테는 상당한 위협이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 멋쟁 해병 단체방부터 해가지고 이종호가 입을 벌리면 김건희가 다친다. 이건 자기들끼리도 상식이었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입을 닫아줬다고. 그랬던 사람이 구속이 됐다는 거. 아마도 본인 구속 전에는 김건희한테 가장 큰 사건은 바로 이 점이었고 두 번째는 베트남에 도피해 있던 김혜성 씨가 구속 심사하는 이날 오늘 들어와요? 오늘입니다.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오면 바로 체포. 특검한테 알리고 오는 거예요. 바로 체포한대요 인천공항에서. 그렇죠. 이제 갔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김건희한테는 위협입니다. 조금만 더 피해 있지.
더 잠적하지. 이왕 간 거. 이왕 간 거. 왜 저기 머리 숙이고 들어와. 정글로 들어가지. 예. 동남아 정글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다가 이렇게 어떤 그 키맨들의 등장이 김건희한테는 가장 위협적인 사건이고 어쩌면 본인 구속 못지않게 상당히 스트레스 받을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연이어 구속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특검의 속도는 엄청나게 가속이 붙습니다. 이 점이 나는 뭐 시계다 목걸이다 뭐 이러고 뭐 저기 무슨 인사청탁 솔직히 말해서 너절너절합니다. 그러나 핵심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제는. 그러면 이제까지 나와 있는 그 오늘 영장에 들어가 있던 거는 세 발의 피다란 말씀이시죠? 아니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이드 메뉴에 가깝고 메인 요리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메인 디시는 그게 집사 아까 게이트? 말씀드린 집사 게이트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더 궁극적으로는 뭐 최혜병이나 내란에는 연관이 없는지 뭔가 이 대한민국의 헌정 체제를 뿌리부터 뒤흔든 부분에 대한 김건희의 존재감을 확인해 보자. 나는 이게 국민적 바람이라고 봐요. 제일 의혹이 궁극은 본질은 거기에 있다고 봐요. 그래요? 그 하나만 더. 김건희 여사 여러 가지 해명들이 언론에 보도됐는데 야 이건 정말 너무하지 않냐? 그런 게 한두 가지 입만 열면은 다 만들어낸 시나리오인데 근데 저는 주변에 변호인들이 좀 시원찮은가? 아니 다 들통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기 홍콩에 가서 2010년에 목걸이를 가짜를 샀다. 근데 15년에 나온 거. 15년에 뭐 나온 목걸이다. 그리고 왜 한 번 거짓말을 했으면 계속 그걸 갖고 버티질 않고 바꾸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거 뭐 일일이 얘기하기조차 벅찹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그 국가의 사법 체계 앞에서 진정성과 자기 책임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을 갖고 논다 쉽게 얘기하면 사법 체계를 농락한다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봐서 기승전한 길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 전한길 씨의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 좋은 건 페이머스인지 노토리어스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전한길 씨가 어그로 끌어가지고 흥행은 되는 흥행이라고 해야 되나? 언론에 관심은 끄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 제 스스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는 좀 민망스럽지만 합리적 보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이고 뭐가 민망하세요? 뭐. 전한길이라는 존재는 보수 전체의 수준을 아주 떨어뜨렸다. 전체 수준을. 우선 첫째는 현재 이 극우 강경 보수의 대표적인 스피커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표적인 스피커는 이 보수 국민의힘 정도 되는 정당의 대표적인 스피커라면 어느 정도 지적인 수준과 이런 자기가 있었던 한국사 강사 일타 강사 말고 이 정치적인 영역 한국의 정치사 정당 구조 그다음에 헌법의 원리 이 계엄의 전후 사정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운영 원리 가치 이런 것에 대해서 뭘 좀 어느 정도 알고 그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정통 보수 정당의 품위에 좀 맞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어울려야 되는데 우선 1차적으로 얘기를 하면 전한길이라는 존재가 전체 보수의 품위와 레벨을 대단히 다운시켜놨다. 그리고 왜 극우냐 무슨 뭐 극우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으니까 김문수, 장동혁, 전한길 저는 그 세 사람을 김장길이라고 부르는데 김장길이요? 김장길. 김장길 세 사람의 대표적인 논리가 우리가 왜 극우냐? 국힘에 극우가 뭐가 있느냐? 우리가 무슨 폭력을 행사를 했느냐 나치처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아주 수준이 낮은 단세포적인 이 논리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극우에 대해서. 극우라는 건 뭐냐? 극우는 영어로 얘기하면 far right잖아요. far right가 있고 right가 있고 그러니까 보수가 있고 중도 있고 진보 있고 far left 극좌가 있는 거예요. 한국 사회의 정치사, 정치 무대, 공개된 정치 무대에서 극좌는 지금 거의 소멸됐어요. 지하로 내려갔어요. 근데 far right가 완전히 우파를 지금 극우가 우파를 장악을 하고 있는데
극우라는 것은 폭력을 쓰느냐 안 쓰느냐로 기준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보수의 정당한 가치를 너무 극단적으로 왜곡해서 나아가는 것. 예. 예를 들어서 보수 정통 보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상대되는 정치 세력을 극단화하는 것. 예.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공산화된다. 그리고 윤석열이가 계엄했을 때 세 번째 논리 종북 반 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 예. 민주당을 종북 반 국가 세력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공산화 된다고 하고 이런 가치를 극단적으로 왜곡을 하는 게 극우의 첫 번째고 예. 두 번째 극우의 주장은 그 가치를 실현하는 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예. 예를 들어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 단일화 끼어들기 사기극 같은 거. 이런 거 옛날에 진보정당에서 비례대표 뽑을 때 옛날 통진당 사태 말씀하시는군요. 통진당 사태 예.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그거랑 똑같은 그런 일을 벌인다든가 예를 들어서 전한길 같은 사람이 튀어나와서 전당대회 때 책상 위에 올라가서 배신자? 이거 말하면서 배신자라고 해서 정통 보수 정당의 전당대회 축제가 돼야 되는 전당대회를 완전히 난장판 예. 이 진흙탕으로 만들어 버리는 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예. 이 두 가지 특징이 극우의 특징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 적용하면 김장길은 전부 다 극우예요. 예.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을 옹호하는 영남권의 보수 강경 책임 당원들도 전부 극우고. 예. 그래서 지금 극우의 물결이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고 이번에 김문수나 장동혁 중에 한 사람이 만약에 당대당 대표가 되면 예. 이 정당은 극우 정당이에요. 오. 예. 윤석열과 절연을 안 하고 윤석열을 면회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이 어떤 사람인데 예. 조경태 후보의 표현대로 만고의 역적 아니에요.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의 총을 겨눈 사람 아닙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 같은 사람은 계엄 때 누가 죽었고 누가 다쳤느냐고 얘기하는데 아니 계엄 때문에 예. GDP가 수조가 날아가가지고 자영업자와 자영업자 가족 중에서 예. 언론에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암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 다수일 거고. 아니, 그건 추측. 예, 예. 아니 알겠습니다. 추측이 예, 예. 그러니까 예, 예, 자영업자들이 알겠습니다. 피눈물나게 알겠습니다. 생계가 줄었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예. 한 사람도 있을 거고.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계엄을 했는데 누가 죽었냐고 얘기하는 게 극우가 아니면 뭐가 극우냐 이게요. 알겠습니다. 지금 예. 예. 국민의힘이 지금 예. 그 김진 논설위원님 얘기하신 건 수치로 다 입증돼요. 제가 그래요? 여러 차례 정리해 놨습니다. 예. 아 경제 효과 경과가 그렇죠. 다운되고 예. 다 정리됐고. 예. 그럼 이제 김진 의원의 얘기에 다 동의하시는 거죠, 의원님은? 아니 이 부분은 예. 다 동의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 측면을 좀 짚어봐야겠는데 저는 윤석열 씨의 감옥에서 속옷 투쟁과 전한길 씨의 당내 투쟁은 가치관은 두 축이다. 가치관은 이건 술에 가치관. 그러니까 이런 게 상호작용이 되는 거예요. 예. 윤석열이 속옷 투쟁하면서 극단적인 저항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럴 때 혼자의 어떤 고독한 실존적인 결정이냐. 예. 그게 아니라 바깥에 뭔가 있고 전한길이 지금 국민의힘 들어가서 예. 완전히 헤게모니 잡고 있고 바깥에도 내 지지 세력이 있을 거고 이 나의 투쟁을 도와줄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전한길 유의 어떤 저 당내 이제 새로 들어온 극우 집단은 예. 대통령이 감옥에서 싸우고 있다. 그러면서 면회라도 가야 될 거 아니냐. 예. 그다음에 나중에 입당하면 받아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 저기 큰 바위 굴려오기 전에 예. 우리가 앞에 돌멩이 작은 돌멩이를 치워드리자. 이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가는 흐름이고 상호작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전한길 씨의 이 당내에서의 부각은 의외에 또 다른 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떤 효과요? 이것이 극우 진영 내에서는 여의도파의 일종의 어떤 그 약진으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저 한때 나왔던 여의도파 대 광화문파. 예를 들면 광화문파는 정광훈 목사하고 예. 또 신혜식 씨. 그렇죠. 예, 거기 뭐. 그다음에 이제 세이브 코리아 그리고 이제 여의도파가 소년보 목사 전한길 씨가 소년보 목사. 여기가 이제 저기 뭐 여의도파라고 분류할 수가 있겠는데 예.
그런데 신혜식 씨가 최근에 예. 이제 이 여의도파를 견제하는 방법이 공수처의 공익제보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태세 전환을 지금 아주 획기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전 대통령 대통령실의 성보 행정관이 우리를 뭐 그런 것들. 그런데 예. 그러면서 이제 윤상현 의원이라든가 뭐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여의도파를 겨냥하고 있는데 이게 극우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 극우의 광장이 열리고 거기에서 한국 사회에 어떤 전체주의 대중운동이 이제 발화가 됐다. 이거는 매우 심각하지만 그러나 이념과 체계와 논리가 또 조직이 지리멸렬하면서 이제 서로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극우라는 것이 어떤 그 정착된 현상이라기보다는 아직은 과도기적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런 흐름을 갖다가 다시 한번 판을 짜는데 전환길 현상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걸 또 견제하기 위해서 광화문파 쪽에서 태세 전환하는 인물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뒤섞이는 아주 혼란스러운 모양이라는 거죠. 그럼 그 얘기는 광화문파에 이제 정광훈 목사하고 같이 있는 신혜식 씨가 최근에 공익제보한 내용이 대통령실의 성모 행정관이 본인한테 문자 메시지 보내가지고 그 지지자들 동원해가지고 체포영장 막으라고 했다. 이게 공익제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들입니다. 굉장히 본인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이게 어떤 권력과 소통을 하면서 나온 핵심 증거들이 존재한다는 거, 그다음에 추가 폭로가 있다는 거, 이걸 또 예고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제 지지자를 방패로 활용했다고 비판한 거. 사실은 전환길 이쪽에 서여의도파가 국민의힘의 약진을 한 대 반해서 정광훈 쪽은 거의 몰락했다고 봐야 돼요. 접근이 안 됩니다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분화되는 양상이다. 그래서 국민의힘과 연결되는 여의도파를 공격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김앵커 한 가지만 추가를 하면 그러세요. 극우라는 게 폭력을 써야만 극우라는 논리는 아주 단순 무식한 거예요. 유럽에서 극우 정당들을 지칭을 해서 표현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프랑스의 르팽. 르팽은 프랑스의 그런 유럽의 극우 정당 같은 사람들은 반이민 정책을 상당히 과격하게 주장을 하는 것. 소수자들에 대한 어떤 억압적인 정책들. 이런 제가 말씀드린 어떤 자신들이 신봉하는 가치를 극단적으로 왜곡을 하는 게 극우예요. 그리고 일본의 극우 집단은 보세요. 태평양 전쟁을 옹호하고 반한 감정을 드러내지만 그 사람들이 폭동이나 테러를 저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극우라는 것은 폭력하고 상관없다. 현재의 예를 들어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극우인데 이번에 전당대회 이전까지만 해도 전환길의 입당 이전까지만 해도 부정선거 음모론의 극우론자들이 국민의힘의 당 내까지 진입하지는 못했어요. 국민의힘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런데 이제는 음모론이 들어왔고 김문수도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하고 전환길이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해서 이런 극우의 물결이 지금 완전히 국민의힘을 휩쓸고 있다. 영남권의 책임당원들이 이번에 정신 못 차리면 현타를 못 느껴서 김문수나 장동혁이 대표가 되면 이제는 완전히 극우 정당화되고 그러면 이제 내란당 프레임 이런 것은 벗어나기가 더 힘들어질 것이다. 저는 뭐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만은 이것이 단순한 정치 현상이 아니라 한국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가 최근 들어와 가지고 너무나 심해지면서 거기에서 어떤 분노 세대 일종의 어떤 상실감 계층들이 생겨났다는 게 이런 어떤 극우의 토양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이거는 조금 뭐 윤석열 시대 그 앞서서부터 이미 시작된 일이고 더군다나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든가 어떤 그 노동 교육의 양극화에서 결국은 한국 사회가 당군인의 가장 불평등한 사회. 그러면서 거기서 새로운 사회 악들이 나타나고 그 뒤에 어떤 윤석열 현상이 있었다는 저는 이걸 극우로 이해해요. 그런 면에서 단순한 정치적인 문제 이전에 일단은 개혁을 지체하고 사회 전환을 계속 미뤄왔던 이런 어떤 그 정치 사회
현상들 예. 나는 거기에서 극우의 토양이 무럭무럭 자라났고 지금 이거는 또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적 현상이고 예. 나이가 어린 계층일수록 10대로 내려갈수록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미국도 좀 그런 경향이 있다고. 그렇죠. 예. 그걸 일컬어 분노 세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선동이 잘 먹혀들죠. 그다음에 사이비 종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시 이제 이성을 압도하는 이런 현상들은 매우 무게가 지금 어떤 그 저 나름대로는 정치 그 너머에 존재하는 현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하나만 더. 전환길 씨 요 배신자 뭐 요 소동 논란 속에 국민의힘 전당대 방향은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사실은 찬탄파 아니 헷갈려. 반탄파가 유리하다고 그랬는데 네. 좀 흐름이 바뀔까요? 근데 저는 2019년에 재판이다. 에? 그때 황교안 대표가 예. 태극기 부대가 이제 당내 그 난입을 해가지고 예. 당시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네, 압도적이죠. 거의 7대3 내지 네. 6대4였어요. 네. 이 선거를 뒤집어 버렸다니까요. 그 뒤에 국민의힘의 그 어떤 행보 운명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거죠. 2020년 총선. 예, 그 현상의 예. 확대판이라고 봐요. 그러면은 역시 김문수 또는 장동현 후보가 될 거다. 아니 그렇죠. 예. 이건 찬탄 반탄 싸움이 아니라 반탄 내 경쟁이에요. 반탄 내경. 예. 자, 1분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당대 흐름 앞으로 당 대표. 전당대 전환길 파동이 그리고 전환길 징계 만약에 전환길이 제명되거나 하는 이런 상황이 반드시 탄핵 찬성파에게만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반반 정도 그런 것들이 일부 영남권의 책임 당원들에게 현타를 일으켜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일부 바꿀 수는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 극우파들 김문수, 장동혁 이 극우파들이 어떤 약간의 몰리는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더 뭉칠 수도 있다. 그렇지 전환길 현상 같은 것이 국민의힘 알겠습니다. 더 뭉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바꿀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전환길 현상이 일어나지도 않았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동상 스페셜 동상이몽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